네, 들어가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첫 번째 수업부터 시작할게요. 페이지는 10페이지부터 시작이네. 자, 중학교 2학년 문법으로 한 바퀴를 다 한번 돌아볼 건데 이게 글쓰기 위주의 문제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10페이지 보시면은 1형식과 2형식, 오늘 배울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3형식과 4형식 그리고 5형식까지 전부 다 모든 형식을 다 배워볼 거거든요. 굵직굵직한 문법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본 숙제로 개념 노트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도 볼 겁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과 동일하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기할 수 있는 노트가 있으면 꺼내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면 책에다가라도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법 노트가 기본 이제 준비물이었기 때문에 꼭 좀 잘 준비를 해주시고, 원석이 하나만 뜯어가지고 태윤이 줄. 이거에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중학교 2학년 있나요? 다 중1인가요? 중1 손 들어봐. 좋아. 다 고덕 중이지? 원석이 몇 반이야? 6반. 몇 반이야? 너는? 5반? 9? 너는? 10반? 너는? 11반. 11반 너는? 8번. 네, 같은 반이 하나도 없네요.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문장의 형식이다. 자, 문장의 형식 나는 배운 적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볼까요? 배운 적은 다 있으십니까? 네. 자, 문장의 형식은 난이도가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문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울 게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 외우면 문법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싹 다 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문장은 몇 형식까지 있지? 네, 그래서 1형식부터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까지 있습니다. 형식 쓰기 귀찮아도 적어보자. 네, 1형식은 어떻게 생겼죠?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2형식은 주어와 동사의 보어가 붙은 문장. 3형식은 뭐야 얘들아? 주어 동사에 뭐가 있을까? 목적어. 좋았습니다. 4형식은 목적어가 2개가 붙는 문장인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있습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에다가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목적격 보어까지 있는 문장을 5형식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뭐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 그렇지. 주어와 동사는 전부 다 공통입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는 첫 번째, 문장 구성에는 뭐가 필수다? 주어와 동사가 필수다.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2번,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도 하나 쳐주시고, 2번은 뭐냐면 1부터 5형식까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어떤 애가 2형식이고 어떤 애가 2형식이고 3형식이고 4형식이고 5형식이고 이런 형식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의 형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외워야 되는데 뭘 외우면 되냐면 이 동사가 몇 형식에 쓰이는 동사인지를 외우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4형식이나 5형식으로 갈수록 조금 더 거기다 뭐가 더 붙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사를 외우는 게 문장의 형식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용어 몇 가지를 설명하고 시작을 할 텐데 뭐 주어는 다 알죠? 주어는 뭡니까? 자, 적어볼까? 주어는 동작의 주체입니다. 그 동작을 하는 주체, 그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동작을 하는 주체를 주어라고 하고요. 동사는 알죠? 동작입니다. 주어의 동작 또는 상태 등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잘 안 보여? 맨 앞으로 안 보여. 너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 다음 이 형식에 나오는 보어가 있습니다. 자, 보어는 뭔지 아는 사람? 배웠잖아. 보어 뭐예요?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주격 보어라고 해서 주어 보충 설명, 5형식은 목적격 보어라고 해서 목적어 보충 설명이에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목적어. 목적어는 뭐야? 한별영어 다닌 친구들은 목적어를 꼭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동작의 대상이라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숨겨져 있는 추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모든 형식 뒤에는 M이라고 하는 수식어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좀 괄호를 쳐볼게. 수식어는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형식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을 나타낼 때 따로 써주지는 않아. 근데 붙어도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식어는 뭐냐면요, 추가 설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설명. 수식어에는 뭐가 있냐면 부사가 있고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겨야지 정상이에요. 알고 있는 친구들 빼고는. 이 보충 설명하고 추가 설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충 설명은 필수 요소예요. 추가 설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I am a teacher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가 문장의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보어예요. 보어의 보자는 무슨 보자일까? 보충할 때 보겠지? 그래서 얘는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은 필수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필수였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I am a teacher에서 a teacher 없앤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자, 근데 추가 설명은 뭐냐면요, I am a teacher 그대로 놔두고 여기 뒤에다가 at school 이라고 쓰는 게 추가 설명입니다. 자, at school 있기 전에 문장 맞는 문장이었어요? 틀린 문장이었어요? 봐봐. I am a teacher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만든 문장이지.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아까지는 완전한 문장이고 여기다가 SQ를 추가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추가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얘가 수식어구고 얘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있든지 없든지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없어도 이 형식, 있어도 이 형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하고 시작할 거예요, 이제. 보충 설명은 필수적인 아이야. 얘가 만약에 없다. 그럼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티처가 없는 거 생각해보세요. 문법적으로 틀리게 되는 것이고 수식어는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치사 at 같은 애가 이끌고 있는 경우입니다. 없어도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우지 않고 추가로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에 들어와서 설명을 볼 거고요. 첫 번째는 이형식입니다. 필기 준비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일형식은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전해지는 애들을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이 동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동사라고 불러요. 자동사의 자는요 스스로 자자를 쓰는데요 스스로 혼자 있어도 괜찮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가 짝꿍이 필요 없어. 그냥 되게 친구들 중에서도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애 있잖아. 이런 애들이 자동사야. 그래서 추가 친구가 없어도 그냥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가 있냐면요 go, come, arrive, leave 등등등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왕래발착 동사라고 하거든요. 적어볼까요? 한문인데 왕은요 올 왕자입니다. 레는 갈 레자예요. 발은 출발할 때 발자고요. 착은 도착할 때 착자입니다. 그래서 가고 오고 도착하고 떠나고 이런 동사들이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일형식 동사는 혼자서 있기에는 조금 이제 의미가 부적합하니까 의미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he came 됐거든요. 그가 왔다. 문장이 괜찮기는 하지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통은 부사 또는 부사부 이런 애가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부사라는 애들은 혹시 부사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came hom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home이 부사거든 집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또 뭐가 붙을 수 있냐면 이 부사 구는요. 구는 단어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구라고 하거든. He came home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가 전부 다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 부사구. 부사구는 전치사구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he, 동사, came으로 원래는 일형식 충분한 문장인데 home, early, in the morning이 전부 다 수식어로 달라붙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형식의 특이한 모양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점 찍고 해볼게요. 자, there 더하기 비동사가 있어요. 얘도 일형식이거든요. 자, 이때 제가 엄청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there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there 더하기 비동사 자체가 무슨 뜻이야? 얘는 해석이 주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이런 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얘도 하나 적어주시고 There is a boy. 수연아 이거 무슨 뜻이야? 그들은 거기에 남자 거기에 아니에요. There 의미 거기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면 소년 한 명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지? 네, 그러면 거기에라고 쓰이는 대역은 뭐냐? 여기다 쓰면 됩니다. 맨 뒤에다가 There is a boy there 이렇게 말은 잘 안 하겠지만 거기에 소년 한 명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알려주면 there이 혼자 있을 때는 거기에 there is로 함께 비동사가 들어갈 때는 그냥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얘랑 얘랑은 수일치를 해야 돼요. 그 만약에 여기다 적어볼까? 수일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아이들이 여러 명 있다고 말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 is는 R로 바꿔주고 boy는 boy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은아, there are boys 어떻게 해석합니까? 남자애들이 남자애들이 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1형식 끝났습니다. 자, 1형식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냐? 책을 한번 볼게요.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형광펜 같은 거 꺼내시고. 자, 1형식 밑줄 칩니다. 주어 더하기 맨 위에 있네요. 1형식과 2형식 동사는 자동사이며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다.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 1형식입니다. 1형식 같은 경우에는요, 뭘 보시면 되냐면은, 맨 위에 있네요. 주어 동사 더하기 부사 또는 부사구. 자, 부사 또는 부사구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책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똑같은 예문이에요. 주어랑 동사가 있고 그 뒤에 부사 또는 부사구가 붙는 거예요. He came까지는 여기까지는 끝. 부사 또는 부사구가 달라붙는 겁니다. He came home early in the morning. 부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막 뭐가 붙는 게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1형식의 또 다른 형태로는 뭐가 있다? 유도부사인 there 비동사가 있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밑줄 치세요. there는 주어가 아니라 유도부사이며 해석하지 않는다. 계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보여드립니다. there 쓰고 비동사 쓰고 얘가 동사고 그 뒤에 주어가 오는 거라서 얘랑 얘랑의 수일치가 필요한 것이다. 알겠죠? 자, there 대신에 here도 올 수도 있어요. here 같은 경우는 여기라고 합니다. Here comes a man. 그러면 남자 한 명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 가시죠? 다음, 2형식입니다. 다시 필기할 준비하시고.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는지 보겠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나누는 건 뭐 때문이다? 동사 때문이다. 문장의 형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만 외우면 된다? 어떤 동사가 있는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2형식 보겠습니다. 2형식도 동사를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2형식은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동사를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볼 거거든. 자, 2형식에는 첫 번째 비동사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에는 세 가지 뭐가 있죠?
MR이즈죠. MR이즈의 뜻이 뭡니까? 이 원이나 이 투부터 올라온 친구 있으면 다 답할 수 있을 텐데 혹시 네 민찬이 MR이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I am a teacher처럼 나는 a teacher 이다 입니다. 공무이다. 얘는 이 형식에 쓰이는 뜻은 아닌데요. 하나 가로치고 어디에 있다. 얘는 이 형식에 쓰이는 비동사의 의미입니다. 얘는 이 형식이고 얘가 이 형식이에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가 이 형식, 얘는 이 형식이라고 써볼게요. 비동사도 이 형식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태, 변화, 동사예요. 잠깐만요. 자, 왜 상태 변화 동사를 말하려고 했냐면 이 형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얘들아? 주어, 동사, 보어거든. 이때 태윤이? 네. 보어가 수식하는 건 누구죠? 보어는 누굴 보충 설명해 줘야 돼요? 잘 보겠어요? 보어는 누굴까? 원성이? 이때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줘야 됩니다. 친구들이 뭐지? 진우? 네, 진우. 그래서 이때 상태 변화 동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 동사가 상태나 그 상태가 변화한다는 걸 뜻해야 마지막에 있는 애가 주어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싹 다 설명하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태다 비동사 있고요. become 있고요. 어떠한 상태가 되다 또는 get이라는 동사도 있고요. 변하다, turn 변하다, keep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정도가 있습니다. 네, 다 거의 설명인데 그로 하나만 더 적어볼까? 자, 예를 들어 적어보겠습니다. I become sick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준호 이거 어떻게 해석하니? 아파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 나오는 sick은요 형용사이자 보어입니다. sick이 꾸며주는 건 누구예요? 지금 누가 아파? 아이. 그렇지, 내가 아프지.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을 이 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뭐 get이나 turn 같은 거로 쓰자면 또 하나 the leaves 나뭇잎들이 turned r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서인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빨간색으로. 그렇지. 여기 나오는 red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이면서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red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보어입니다. red가 leaves를 꾸며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어를 꾸며줄 수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보어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감각 동사가 있어요.
감각 동사는요, 우리 몸의 신체 기관 5가지 감각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감각 동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배운 적 있지? 자, 위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 눈 있죠? 이때는 뭐라고 쓰냐면 look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look은 보다이면 안 돼요. 뜻은 보이다입니다. 중요해요. 이거 자꾸 틀리는 친구들 중에 보다라고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다는 뭡니까? look at이에요. 자, 귀로 갈게요. 들리다 영어로 볼까요? listen 아니에요. sound입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코는 뭡니까? 냄새 맡다? 스멜. 맛보다는 뭘까요? 테이스트. 느껴지다는 뭘까요? feel.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 뒤에는 뭐만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규칙이냐? 뒤에는 형용사가 이어지는 게 규칙이고, 형용사만 써야 돼요. 딴 거 쓰면 틀립니다. 또는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like 더하기 명사를 쓰면 됩니다. 자, 예문을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리가 없어서 위에 쓰겠습니다. 감각동사 예문. 자, 너 예뻐 보인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look을 보다 말고 반드시 보이다 라고 해석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감각동사는 몇 형식 동사지? 몇 형식 동사예요? 2형식이죠. 2형식에는 세 번째 있는 보어가 무조건 누굴 설명해줘야 돼요? 주어를 설명해줘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프리티가 you를 꾸며줄 수 있게끔 만들려고 여기에 look은 의미가 보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다를 쓰면 어떻게 될까? You look at me. 너는 나를 본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에 있는 me하고 you하고 꾸며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얘는 이 형식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이 형식 동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look이 보이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혹시 이해 안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look의 의미는 뭐다? 보이다. 보이다가 돼야지만 세 번째 있는 보어가 누구를 꾸며줄 수 있다? 주어를 꾸며줄 수 있다. 보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나오는 me가 주어를 꾸며줄 수 없기 때문에 이 형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뒤에 명사를 쓰고 싶을 때요. 자, 너 오늘 너무 예뻐가지고 마치 별 같아. You look like a star.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star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간에 like, 뭐뭐처럼이라는 i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 형식도 책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시고. 자, 이 형식 밑줄칩니다. 주어, 동사, 보어. 1번 무슨 동사? 비동사, 형광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보어입니다. 비동사 뒤에는. 근데 보어는 뭐가 될 수 있냐면 형용사와 명사입니다. 밑줄 치세요. 시은아, 네.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두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형용. 좋았습니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상태 변화 동사들이 있어요. 뭐뭐 해지다, 뭐뭐하게 되다,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 있고 밑에 밑줄 칩니다. get, grow, become, turn, change 뭐 이런 상태가 변화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동사들입니다.
3번 봅니다. 감각동사이고요. 감각동사 같은 경우는 look, smell, sound, feel, taste가 있고요. 얘는 뒤에 뭐가 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형용사가 오는 게 일반적이고, 자, 연필이나 펜을 잡고 추가로 적어봅니다. 만약에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형용사 대신 like 명사를 쓸 수도 있다. 자, 그럼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테스트 하나 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읽어보세요. You look happily 라는 문장 일단 칩시다.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이 어디예요? happy죠. 왜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happy로 고쳐야 되죠. 근데 you look happily 그래도 좀 말이 되잖아. 너는 행복하게 보이다. 태연아 뭐가 잘못됐을까? 왜 happy를 쓰면 안 될까요? 명사 아니고 명사가 아니라 여기 뒤에 뭐가 오기로 했어? 형용사. 네, 형용사가 오기로 했는데 happy는 부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다 틀립니다. 왜냐면 해석할 때 어떻게 돼?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어떤 규칙이야? 세 번째 칸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되고 감각동사는 맨 마지막에 형용사가 오는 게 규칙입니다. 근데 여기는 부사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틀리다. 알겠죠? 자, 문제 풀고 보겠습니다. 심플 테스트 두 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학 언제까지야? 8월 16일.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시윤이까지 했으니까, 태윤이까지 했으니까 민찬이가 1번 정답 뭐예요? goes 잘했습니다. 혹시 틀린 친구 중에 뭐 go라고 쓴 친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뭐 붙여야 되죠? s 붙이셔야 됩니다. 다음에 2번 갑니다. 원석이 잘했습니다. 한번 진우 sweet 좋았습니다. 4번에 서연이 변호사는 lawyer입니다. lawyer 좋았습니다. B도 되고요. become도 됩니다. lawyer은 L-A-W-Y-E-R입니다. 시은이 마지막 네 뭐라고 다시? look like a prosecutor이죠. 근데 look에 s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your uncle의 he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입니다. 자, 쉬웠죠? 자, 또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11페이지에 우리 6명이니까 6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잘 맞추면은 쉬는 시간 좀 주고요. 잘 못 맞추면은 그냥 네, 쭉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얘들아,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어떻게 한다고? 네. 시간 뭐한테 한다고? 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과거형인 것도 잘 맞춰주시고. 자, 여러분 전부 다 1형식 또는 2형식입니다. 그 동사를 뭘 써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틀리면 안 돼. 근데 이번에 이미 S를 안 붙인 사람이 있다니까. 선생님이 2번이나 알려줬는데. 붙였어요. 굿. 뭐? dwarf는 그겁니다. 난쟁이. 자, 1분 후에 채점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푼 부분 다 숙제니까 네. 심심한 사람은 더 보세요. 수업이 2시간이라서 좀 길 수도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중2 문법을 7번 수업 만에 다 끝내려면은 도대체 얼만큼 많이 해야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조금 많이 한다라고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형에는 S를 3인칭 단수 주어가 현재형일 때만 S를 붙이는 거예요. 네. 이제 현재인지 과거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과거 동사를 써야될지 현재 동사를 써야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 그렇지, 맞아. 상시호를 붙일 때만 과거를 붙이는 거야. 자, 채점해 봅니다. 방금 누구까지 했지? 서윤이까지 안 왔어요? 아, 했어요? 태윤이부터 하겠습니다. 태윤이 1번 시작. 피자 테스트. 네, 디스 피자 테이스트 S 붙여주시고 굿입니다. 이번에 민찬이 잘했는데 there were 하면 안 되고요. there lived 해주셔야 됩니다. 네, 물론 there were 해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살았다, 있었다라고 한다면 were이고 살았다기 때문에 lived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 there 다음에 이렇게 무조건 꼭 비동사가 와야 되는 건 아니고 살았다는 의미처럼 일반 동사가 와도 괜찮습니다. 운동 못할 in the wood? 네, 괜찮습니다. 다음
원석이 Keep yourself with the queen of the ice cream. 좋았습니다. was the queen은 되고 a queen은 되는데 아무것도 안 붙이고 queen만 붙이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냐면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다가는 꼭 수령 표현이나 관사라고 하는 덜을 붙여주셔야 돼요. 4번 갑니다. 지금 They went to 평창 last winter vacation 맞습니다. 5번 갑니다. 소연이 The girl was making a great architect architect.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was became을 하면 안 돼요. was는 비동사, became은 일반 동사입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함께 쓸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어에서 절대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동시에 쓰시면 안 돼요. 이건 규칙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뭐뭐이다라는 뜻이고 become은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사를 두 번 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시은 6번 My father is 붙였어? 네, 저희 너무 잘했는데요. My father is a translator. 자, 직업 앞에는 반드시 어를 붙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에 뭐 s를 안 붙여서 또는 뭐 이렇게 동사를 두 번 써서 또는 어나 덜을 안 붙여서 s를 안 붙여서 틀리는 건 모든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한 실수예요. 이 실수를 줄이면 학교 시험에서 100점 가까이 맞는 거고 이 실수를 못 줄이면 학교 시험에서 계속 더, s 때문에 1점, 2점씩 깎여서 100점 못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평소에 안 하다가 한꺼번에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무조건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12페이지. 딱 세 문제만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9, 10. 세 문제. 진우야, 8, 9, 10이요. 힌트 줄게요. 그가 영어로 뭡니까? 아, 이거 말고 그 경기 뭐 이런 거. 맞아, 더입니다. 더. 그래서 꼭 더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라는 말이 들어가. 자,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쉬는 시간 갈게요. 8번. 네. 소연이가 됐나? 네. 시은이. 8번. He is the teacher at school for children with special. 좋았습니다. He is a teacher 해도 되고요. The teacher 해도 됩니다. 어가 조금 더 맞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왔고 직업이 앞에 있으니까. 9번 갑니다. 희윤이. She get tired after the race. She get tired 말고 피곤해졌다 이기 때문에 got tired로 과거형이 좀 좋을 거고요. After the race도 맞습니다. 하지만 after the game이 더 match가 더 맞겠네요. 그렇죠? 경기. After the game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10번 민찬. Alone. 네, 혼자가 있으니까 the queen leaves. alone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lives alone in the palace in the forest.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언론의 위치는 상관없어요.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휴식이고요. 12시에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좀 쉬고 계시다가 12시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사탕 먹거나 좀 피곤한 사람들 잠깐만요. 이거 핸드폰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